이덕형이 작가의 근황을 묻자 요즘 어때? 그에 대한 답으로 지은 가사로 글의 종류는 가사. 가사가 뭔지는 알고 있죠? 산문의 내용이 운문의 형식이 되어 있는 운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말 그대로 그냥 시가야. 운문의 형식이라는 건 뭐냐? 글자 수가 3, 4 혹은 4, 4조에 한 덩어리를 작게 네 덩어리로 끊어 있는 사음보 율격을 지닌.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사음보 끝날 때까지 계속하면 돼. 사음보 율격에 끝날 때까지 계속 이으면 돼. 연장체. 장이 계속 이어집니다. 임진왜란 이후로 곤궁한 삶을 이게 중요한 거야. 사실적이야. 서사는 안빈일념, 가난함을 편안하게 여기다라는 생각 하나만으로 가난함을 편안하게 여기겠다. 이상과 시적 화자가 처한 궁핍한 생활 사이에서의 vs 갈등,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의 괴리감을 보내주고, 본사에서는 임진왜란에 참전했었던 일을 회상, 전란 후에 돌아와 몸소 농사를 지으려고 이웃집 소를 빌리러 갔는데 실패하고 사실은 모욕을 당합니다. 소 빌리려면 어디 가서 고기랑 술이라도 좀 가져와야지 마, 이런 소리를 대놓고 들어. 농사짓기를 포기한 심회를 노래한다. 결사에서는 먹고 사는 생활의 문제 때문에 잠시 잊고 지냈던 자연 친화의 삶을 다짐하고, 나 있으면 죽이고 없으면 굶을망정 안빈낙도 유교적 덕목을 실행하는 삶을 추구하겠다라는 의지. 양반이거든. 사대부로서의 이상의 삶과 현실 사이에서의 갈등하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통해 갈등 구조를 파악하는 게 또 중요하다. 임진왜란 이후 변화된 양반의 위상과 매정해진 세태를 보여줍니다. 글의 종류 가사구요. 전원적이고 사색적이고 사실적이다. 3, 4조, 4, 4조 음보의 연속체. 그래서 운율로만 따지면 시조하고 비슷해. 표현법은 나올 때마다 찾을 거고요. 가사체고 운문체, 운율이 느껴집니다. 비니무원이 이 글의 핵심 단어예요. 비니무원, 가난해도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겠다. 가난한 나의 삶을 원망하지 않겠다. 가난해 하지만 원망이 없어. 자연을 벗삼아 비니무원하는 화자의 선비들의 고절한 삶과 vs 현실 사이의 부조화, 갈등이라고 해도 되고요. 누항이면요, 서민들의 거처, 서민들의 거처 혹은 가난한 삶의 공간, 가난한 삶의 공간, 그것을 누항이라고 합니다. 안빈낙도 하면서 충효우의 신의 유교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작가의 현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 번 더 사실적으로. 요거는 중요한 말이야.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사대부 농민 한쪽에 속할 수가 없어. 양반이라고 하기엔 가난하고 농민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내가 신분이 있고 이런 시절이지. 이해와 감상 관련돼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전체 줄거리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요만큼 읽고 여기 요만큼 읽고 맨 앞 페이지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읽고 넘어와야 돼. 시작할게요. 어리석고 우활하다. 세상 물정의 어둡기로는 어두운 것은 이나 위에 더한 사람이 없다. 즉
내가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고 세상 물정에 어둡다. 이 정도면 자조, 자책의 태도가 드러나 있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좋게 이야기하면 겸손한 거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바보야. 길흉화복, 모든 운수를 길하고 흉하고 재앙과 복을 하늘이 붙여두고 하늘에 붙여두고 맡겨두고 운명론적인 가치관, 숙명론적인 가치관. 하늘이 정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체념하고 순응합니다. 무엇에 대해 체념하고 순응한다? 자신의 가난함에 대해서 체념하고 순응합니다. 누추한 깊은 곳, 여기에서는 가난한 삶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죠. 누한 깊숙한 곳에 초가집을 지어두고, 고전 시가의 초가집은 소박하거나 가난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도 가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막을 지어두고 풍조우석, 아침엔 바람 불고 저녁엔 비 내리다. 즉 고르지 못한 날씨, 굳은 날씨 속에 썩은 지푸라기를 뗄감이 되어서, 장작을 때우는 게 아니라 썩은 지푸라기를 그나마 때우고 있는 거지, 역시 가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걸 넘어서 사실은 궁핍한 거지. 급변하는 날씨 속에 썩은 지푸라기를 뗄감으로 삼아서 서홉밥, 닷홉죽, 초라한 음식을 만드는데 연기는 많기도 많구나. 즉 밥은 적은데 연기는 많이 난다. 대조, 먹을 것 없는데 엄청 요란하다. 연기만 많다. 계속 가난하단 이야기인 거지. 설대인, 덜 데운 숭늉에 빈 배를 속일 뿐이로다. 결시가동, 돈 없어서 밥 못 먹는 애가 그냥 학교 정수기에서 물만 드립다 마시고 있는 거야. 역시 계속 가난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뭐라고 하면 될까? 자신의 가난한 삶의 모습을 열거하고 있다. 아주 사실적으로 요렇게 묶어놓으면 되겠지. 나의 삶이 이러하다, 어떠하다, 구차하고 가난하다고 대장부의 뜻을 옮기겠는가? 대장부의 뜻을 바꾸겠는가? 대장부의 뜻은 뭔데요? 유교 덕목을 지키면서 뒤에 나올 용어를 사용하면 빈이무원하는 삶을 살면서 자연을 즐기는 자연 친화의 삶을 바꾸겠는가? 바꾸지 않을 것이다. 가난해도 사대 대장부로서의 뜻을 지킬 것이다. 안빈일념, 가난함을 편안하게 여기겠다라는 생각 하나만을 적을망정 품고서 수의로, 해석 잘 물어봅니다. 옳은 일을 하려고 살려 하니 날이 갈수록 저하다, 어긋나다. 옳은 일을 쫓아서 살려고 하니 이상. 날이 갈수록 어긋난다. 날이 쫓아 현실. 그래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 갈등이 있어. 근데 아직은 현실이 이겨. 왜? 이상적인 삶을 살 준비가 안 돼 있거든. 가을이 부족한데, 가을에라도 먹을 게 부족한데 봄이라고 유여하며 여유가 있겠는가? 없지. 없어. 주머니가 비어 있는데
술병에 술이 담겨 있겠는가? 당연히 담긴 게 없지. 문장 엄청 비슷하게 생겼죠? 됐고. 즉, 가을, 봄, 1년 내내 먹을 게 없어. 주머니가 비어서 술도 못 마시고 있어. 밥은커녕 술도 못 마셔. 그만큼 가난해 이 얘기지. 결국에 나 엄청 가난해 이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지. 자, 일단 밑에 좀 내려가 볼게요. 빈곤한 인생 나의 삶이 천지간에 나뿐이라. 이거 여기에는 천지간에 나뿐이구나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1번 2번 천지간에 나뿐이겠는가. 즉, 나 말고도 빈곤한 삶은 많다. 내가 특별히 가난한 건 아니야. 해석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다. 여기 안빈일념, 장부의 뜻, 단사표음, 단표노왕 둘 다 소박한 삶을 나타내는 사자성어고요. 안분지족, 안빈낙도 아실 테고 빈이무원, 가난해 하지만 아무것도 원망하지 않을 거야. 이거는 이상이고 생활이 곤경하고 배고프고 고달프고 힘든 건 현실이지.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 이상과 현실 사이의 부조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기한, 배고픔과 추위가 절신, 내 몸을 자른다. 배고픔과 추위에 내 몸이 괴롭다라고 한들, 그러면 기한은 뭐라고? 고달픈 현실 이러면 되겠네. 고달픈 현실이 나의 몸을 괴롭힌다 하더라도 일단심, 일편단심, 임금과 나라를 위한 마음을 잊겠는가? 잊을 수가 없다. 임금 나라를 위하는 마음 우국지정, 연군지정, 임금에 대한 충, 군, 괄호 열고 유교적인 덕목, 이것을 잊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을 한 이유는 뭐야? 사대부로서의 삶의 태도를, 사대부로서의 삶의 태도 지키리 라는 의지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다 라고 보면 되지. 분의 망신하여 의에 분발하여 내 몸이 살고 죽는 것을 잊어서 죽어야 말년 여겨 죽고 말겠다. 아, 말이 빠졌네. 무엇을? 의 혹은 국가를 위해 죽어야 말겠다라고 여겨서 우탁우랑의, 우탁우랑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배낭 같은 거야. 배낭. 가방에 줌줌이 적은 식량을 모아두고, 적은 식량을 모아두고, 옛날에 전쟁터 나가면은 먹는 거랑 옷이랑 무기랑 다 자기가 준비해서 갔었어야 되거든. 지금 군대야 다 보급품 지급해주지만 이런 것을 모아두고 병과 오제, 전란 5년 동안, 언제? 임진왜란 5년 동안 감사심, 감히 죽겠다라는 마음, 죽고 말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여기에서의 감사심이 위에 나오는 죽고 말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임진왜란 5년 동안 목숨 걸고 전쟁에 참전해서 이시서펼하여 시체를 밟고 피를 건너서
몇백 전을 치렀는가. 나 진짜 실제로 전투에 엄청 많이 참전했지. 근데 몇백 전까지는 아닐 거예요. 저는 이 부분 과장이라고 봅니다. 근데 목숨 걸고 전쟁에 참여했었어. 그 얘기하는 거지. 일신이 여가 있어, 여유가 있어, 일가를 돌아보겠느냐, 돌아보지 않았다, 서리퍼. 즉, 글쓴이에게 있어서 이 국가가 자기의 가문, 가정보다 더 중요했었다, 이 얘기지. 그래서 집을 돌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니까 집이 완전히 작살이 나 있는 거지. 일노장수는 이제 집에 돌아왔어. 그랬는데 집은 이제 막 다 무너져 가는데 늙고 수염난 노비 하나 정도는 그냥 집에 있나 봐. 걔도 갈 데가 없었나 보지. 일노장수는 늙은 종과 하인은 노인과 주인의 분수를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노비가 내 말을 안 들어. 노비가 내 말을 안 들어.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을 겪으면서 신분제의 동요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 신분제의 동요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노비조차 말을 안 들어. 양반의 위엄이 사라지고 있는 거야. 여기 고여춘급. 봄이 왔다고 나에게 말해줄 것을 어느 사이에 생각하리 기대하겠는가. 저 주인님, 이 요즘 되면은 이제 좀 밭갈이를 좀 해야 될 텐데 뭐 어떻게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좀 이렇게 뭐 좀 해주십시오 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얘가 아예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 놀고만 있는 거야. 이렇게. 일노장수는 노인과 주인의 분수를 잊었거든. 나에게 봄이 왔다고 일러줄 것을 어느 사이에 생각하겠는가. 생각할 수가 없다. 경당문노. 마땅히 밭 가는 것에 대해서는 노비에게 물어봐야 하는데 밭 가는 일은 마땅히 노비에게 물어야 한다지만 눌다려 누구에게 묻겠는가. 왜? 물어볼 수가 없다. 내가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궁경가세. 이거는 그냥 사자성어 하나예요. 직접 농사 짓는 것이 내 분수인 줄 알리로다. 우와, 나 양반인데 몸에 흙 묻혀가면서 일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는 있어. 지금 나름대로 현실에 적응하려고 하는 모습인 거지. 나름대로 현실에 적응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야경수 농상경옹. 들에서 밭 갈던 은나라의 이윤, 진나라의 전승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뭐냐? 직접 농사 짓는 사대부. 직접 농사 짓는 사대부를 천하다 할 리 없겠지만 나 양반으로서의 권위의식 버렸어. 현실에 이제 적응해야지. 지금은 양반도 직접 농사 짓는 시대야 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논밭을 가려고 한들 어느 소로 갈겠는가. 소가 없어서 밭을 갈 수가 없어. 현실적인 이유로 농사 짓기가 지연되고 있어.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라는데 얘네는 한 석 달도 못 간 것 같아. 이 집안은. 한기태심하야. 가뭄이 너무 심해서 시절 농사철이 다 늦었을 때
이 농사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이 과정이 있는데 중간에 한 과정이라도 빼먹거나 시기를 놓치면 그 해의 농사를 다 망치는 거니까. 한기태심하여 시절이 다 늦었을 때 너무 불쌍해 이 아저씨. 근데 어디서 본 적은 있어. 논에다가 벼를 심기 전에 논에다가 물을 좀 담아 놓거든. 거기에다 이제 모내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지나가면서 보기는 한 거야. 그러니까 논에다가 물을 대야 돼. 어떻게 대야 돼? 물기를 끌어다가 논에다 물을 대야지. 저수지에서 물길 끌어다가 물기를 대야 되는데 이 아저씨 물을 어떻게 대? 비가 오면은 도로에 물이 잠깐잠깐 조금씩 잠겨져 있죠. 그 물을 받아다가 논에다가 물 대려고 하고 있어. 그럼 진짜 농사꾼이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 저거 어디 모자란가? 저거 바본가? 이런 생각하겠지. 서주 서쪽 높은 두 개의 높은 논에 잠깐 지나가는 열비, 지나가는 비에 길 위에 근원 없는 물을, 길 위에 흐르는 물을 반쯤 담아두고 농사일 하고 있는데 그걸 바라본 농부가 말이 빠졌어. 야, 바보냐 너? 너 농사 지을 줄 모르지. 너 요즘 이제 밭갈이 해야 될 텐데 밭갈이 할 땐 건 알아? 소가 없어서 못하지. 큰 따옴표. 소 한 번 주마. 빌려주마. 하고 엉성하게 하는 말을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야. 너무 바보짓 하는 거 보니까 아유 나중에 오면 내가 소 한 번 빌려줄 테니까 와라. 그럼 뻘짓하지 말고 이런 건데 진심은 아니야. 이렇게. 진심이 아니야. 당연히 대가를 바라고 있는 거지. 빌려달라면 빌려줄 수 있어. 대가를 받으면. 이렇게 엉성하게 하는 말을 어머 저 사람 너무 친절하구나. 이건 속으로 생각한 거겠지. 작은 따옴표. 친절하구나. 여긴 집에 달이 없는 황혼의 어두운 저녁에 허위허위 허우적허우적 의태여 달려가서 근데 왜 하필이면 밤에 달려갔을까? 가난한 자신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그런 거지. 허위허위 달려가서 굳게 닫은 문 밖에 어둑하니 혼자 서서 그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저기요 여보세요 이리 오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큰 기침 에헴을 양구토록 오래토록 한 후에 왜 그랬을까? 체면이 깎이는 게 염치 없고 무안해서 잔기침 오래 하고 밤에 남들 안 볼 때 갔었던 거지. 그랬더니 이제 이 부분부터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색깔로 좀 구분되어 있죠. 이 색깔로 되어 있는 건 소주인이 한 대사. 이 색깔로 되어 있는 건 화자, 나의 대사예요. 그래서 일단 운문 속에 산문적 요소가 있다. 대화체가 들어가 있다. 인물의 대화를 직접 인용한다. 극적인 전개에 생동감을 주고 현장감 주고 사실감을 준다. 이렇게. 어이, 그건 네 신고. 염치 없는 접니다. 왜 염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소 빌리러 왔으니까.
초경도 거의 다 지났는데 저녁 때 다 지나고 아유 이제 잘 시간인데 거기 어찌 와 계신고 사실은 알면서 물어보는 거지. 알면서 물어보는 거야. 해마다 이러하기 어떻기 소 빌리기 구차한 줄 알지만 소가 없는 군가 가난한 집에서 헤엄 생각 걱정이 많아서 왔습니다. 말투 엄청 공손해요. 이렇게. 아이고 그려 공짜로 주던 값이나 주엄죽도 하지만 공짜로든 돈을 받던 빌려줌 즉도 하지만 나는 너한테 빌려주고 싶은데 다만 어젯밤 건네집에 사는 저 사람이 목이 붉은 꿩을 옥같이 고운 기름에 구워내고 치킨 한 마리 사들고 왔어. 갓 익은 삼해주 좋은 술을 취하도록 권하길래 내가 취한 김에 이러한 은혜 어떤 게 꿩고기 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이 좋아 은혜지 소 빌리는 대가로 쉽게 이야기하면 선불 받았대. 선불 받았는데 어찌하니 갚겠는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갚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내일 소 빌려주마 라고 옆집 사람에게 큰 약속을 했거든. 실약이 미편하니 약속을 어기기가 편하지 않으니 사설이 어려워라. 사실 말하기가 어렵군요. 결국에는 뭐야? 너 못 빌려줘. 빌리려면 대가를 가져와. 이거지. 완곡한 거절이야. 이 말 잘 나올 거예요. 너도 양심이 있으면 매년 소 빌리러 오는 거 미안하지 않냐? 돈이라도 좀 쥐어주든가 이런 거지. 실위 사실이 그러하면 설마 어이할꼬 어찌하겠습니까? 체념 헌 모자를 숙여 쓰고 뒤축이 다 다른 집시내에 초라한 옷차림이지. 가난해서 오래 실어 다른 낡은 신발과 옷차림 설피설피 맥없이 의태여 물러나오는데 진짜 말 그대로 개무시 당할 거야. 풍채가 적은 형용 초라한 쭈그러든 내 모습에 개가 짖을 뿐이로다. 개한테도 무시당하는 느낌이다. 와실 달팽이 방이야. 달팽이의 방. 작고 누추한 집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워 있겠는가. 누워 있는데 잠도 오지 않는다. 북으로 나 있는 창문에 기대어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이렇게 방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었겠지. 이렇게 밖에 창문에 해가 이렇게 비쳐서 들어올 거야. 새벽이 되면. 새벽을 기다리고 있는데 무정한 대승 오디세인데요. 농사를 재촉하는 새인데 한 4월 5월쯤 되면은 철새야 와서 울어. 그래서 농민들은 생각해. 아우 오디세가 우네. 그렇지 요즘 밭갈이 할 때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무정한 오디세는 이 나이의 한을 돋운다. 왜? 네가 울어?
밭갈이 할 때인 거 알아. 근데 나는 밭갈이 하지 못하거든. 요걸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정한 오디세는 나의 한을 돋우는구나. 종조 아침이 끝날 때까지 추창 슬퍼하면서 먼들을 바라보니 왜 슬퍼하고 있어? 농사 지어야 될 때는 아는데 농사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다른 나 말고 다른 농부들의 즐겁게 부르는 농가 노래도 나에게는 흥이 없이 들리는구나. 다른 농부들과 나의 처지가 다르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나의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른다. 그래서 난 이 시를 너무 잘 쓴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기 봐. 제일 첫 구절에 뭐로 시작했어?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르는 건 내가 세상 최고야. 남한테 빌리려면 당연히 대가를 줘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생으로 빌리러 갔거든. 그래서 내가 바보구나. 이제서야 깨달은 거야. 어디가 있어? 세상 물정 모르는 나의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아까운 저 소배 쟁기는 볕보님도 겨울시고 볕보임도 좋구나. 가시가 엉켜있는 묵은 밭도 용익해 쉽게 갈 수 있겠지만 허당 반벽 빈집 벽 한가운데 쓸데없이 걸려있구나. 느낌은 이런 느낌이야. 요즘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트랙터 있지, 트랙터. 트랙터 뒤에 이 갈고리는 있어, 집에. 근데 트랙터가 없는 거야. 갈고리만 있으면 뭐해? 트랙터가 없는데. 쟁기만 있으면 뭐해? 소가 없는데. 아까운 저 소배는 볕보임도 좋구나. 저 쟁기는 쓸데가 없죠. 무용지물. 무용지물이지. 봄 밭갈이도 거의 다 지나갔구나. 팽개쳐 던져두자. 농사 포기하겠다. 농사 포기하고 굶어 죽겠다라는 건가? 거의 그 정도 각오야. 강호한 꿈, 자연을 벗삼아 살겠다라는 꿈을 꾼 지 오래되었다. 이상. 그런데 구복이 위로하여 입과 배가 거리낌이 되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어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어 강호한 꿈을 잊었다. 강호한 꿈을 잊어버렸다. 천피기욱한데 갈 때는 우거지고 갈 때는 깊어지는데 녹죽 푸른 대나무는 많기도 많구나. 나 농사 포기했으니까 자 유비군자들 나 농사 포기한 나에게 낚싯대 하나 빌려주시오. 낚싯대 뭘 상징합니까? 자연의 삶. 노화 갈대 깊은 곳에 명월청풍 자연이 벗이 되어서 자연과 벗이 된다. 명월청풍 의인법. 자연 대표로 달과 바람 대유법. 명월청풍에 벗이 되어서 자연과 친구 먹고서 임자 없는 풍월강산에서 근심 없이 저절로 늙을 것이다.
욕심 없는, 여기에서의 무심하는 욕심 없는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겠죠. 욕심 없는 갈매기야 부르고 있죠. 나에게 오라고 하며 가라고 하겠는가?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지내자. 갈매기, 나랑 같이 지내자. 자연물 백구와 친구 먹어 무라일체. 물심이력 혼연일체. 자연동화. 자연에 들어가서 내가 어디 있는지 까먹었어. 망아지경. 서로 가지려고 다툴이 없는 것은 다만 너인가 라고 여긴다. 자연은 가지려고 다투지 않는구나. 욕심 없이 살아야겠다. 무상한 별 볼 일 없는 이 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하죠. 무슨 뜻과 취향이 있겠냐만 뜻이나 취향이 없어. 두세 일엉 밭과 논을 다 묵혀 던져 두고 농사 포기하고. 그래, 있으면 죽이고 없으면 굶을 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하지 않겠다. 의지. 내 가난함과 천함을 싫다고 여겨서 어이 꺼져. 이렇게 손을 해젓는다고 물러가니 안 물러가지. 남의 부귀를 부럽게 여긴다고 손을 친다고 나에게 다가오겠는가? 다가오지 않지. 서리법, 문장구조 비슷하죠? 대구, 빈천 부귀. 싫다 여겨 부럽게 여겨. 손을 해다 손을 치다. 물러가다 나아가다. 대조. 인간의 어느 일이 명. 여기에서의 명은 운명이야. 운명. 운명밖에 생겼겠는가? 인간의 모든 일은 운명에 따라서 흘러가는 거다. 운명, 수능적인 가치관. 글 전체의 핵심 시어라 그랬죠? 비니무원. 가난해도 원망하지 않는 것을 어렵다 하겠지만 내 생애가 이러하되 가난한데 서러운 뜻은 전혀 없다. 아저씨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의연하고 담담해. 단사표음, 소박하고 가난한 생활이지만 이것을 만족하면서 여기겠다. 가난함을 편안하게 여기겠다. 안빈낙도. 안분지족. 평생에 내가 품고 있는 듯이 따뜻하고 포식하는 것. 몸뚱아리 편한 게 아니다. 세속적 가치. 태평천하에 충효를 이를 삼아 네모 칠게요. 충효를 이를 삼아서 화형제, 형제간에 화목하고 신붕후, 친구들 사이에 믿음 있는 것을 잘못했다고 여기는 것이 누가 있겠는가? 아무도 없겠지. 서리법. 그 밖에 충효, 화형제, 신붕후 그 밖에 나머지 일은 생긴 대로 살겠다. 역시 운명론적 세계관. 세모는 세속적 가치, 네모는 나의 이상. 체크가 안 돼 있는데 요렇게 대조되는 거다. 온포 그 밖에 나머지 일, 충효, 화형제, 신붕호 이렇게 같이 묶을 거야. 그 밖에 나머지 일이야 생긴 대로 살겠다 라면서 글이 마무리 됐을까요? 네.
됐고, 다음, 뒤에 누항사의 문학적 특징. 이 사람은 사대부도 아니고 농민도 아니야. 양쪽에서 소외되어 괴롭게 살아가고 있어. 일상의 언어를 많이 써. 현실의 어려움을 사실적으로 묘사했지. 전란 후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어. 이 아저씨는 운명론자고 현실에 체념하고 있고, 나쁘게 표현하면 체념이고 좋게 이야기하면 순응하는 거지. 됐어. 누항이라는 말은요, 기본적으로 누항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가난 속에서도 학문에 힘쓰며 도를 추구하며 즐기는 공간이지만 아니야. 여기에서는 일단 비니무원 안빈낙도의 삶을 추구하는 곳. 그래서 여기에서는 힘겨운 삶의 공간이야. 부정적인 의미로 더 쓰여져 있는 거예요. 누앙사에 드러나 있는 시적 한계. 아무리 그래도 농사 지으려고 해야지 어떻게든. 현실 문제를 약간 좀 손 놓고 있는 느낌이 있어. 어디가 있어? 사실은 현실이 아닌 관념적 세계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욕 먹으려면 오지게 욕 먹을 수도 있어. 진짜 이 자식 이거 절실하지가 않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누항사 이후에 드러난 전란 후의 사회상. 신분제가 동요하고 있어요 라는 것. 일단 양반의 권위가 무너지고, 양반도 돈이 없으면 양반 취급 못 받아.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상황에 받쳐 있지. 양반이라고 무조건 굽신굽신하지 않아. 지위를 보장받지 못했어. 수모를 당할 만큼. 다시 한번 미친 듯이 사실적인 가사다. 임진왜란 후 궁핍하고 힘든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네, 객관식 문제 있는 것들은 조금 이따가 푸실 시간 따로 드릴 거예요. 잠시 정지.